저는 노르웨이 출신의 야콥이라고 합니다. 저는 노르웨이에서 배관공으로 일했고 배관공은 노르웨이에서 엄청난 고소득 직종이기에 늘 부족함 없이 살았죠. 하지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을지 몰라도 저는 항상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겐 20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뜬금없이 한국으로 떠나버린 친형제 같던 친구 헬리크가 있고 그와 함께했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면 어쩌면 평생 동안 볼 수 없게 된 그와 그의 가족들이 그리워졌거든요. 그러다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으로 간 그가 한국인 여성을 만나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며 제게 한국행 비행기 표를 보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주저없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궁금증이 들었어요. 노르웨이는 엄청난 자원을 보유한 국가로 넘치는 자원을 기반으로 한 훌륭한 복지 시스템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도 경제적으로 꽤나 발전한 국가라고 듣기는 했지만 파도 끝이 없는 자원을 보유한 노르웨이에 비할 바는 아닌 수준이었죠. 심지어 20년 전의 한국이라면 분명 별 볼 일 없는 후진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헬리크 가족은 도대체 왜 자국보다 더 가난한 한국으로 이주했을까요? 저는 헬리크와 그의 부모님께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과 설렘을 아는 채 저는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고 저는 한국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할 때 엄청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로 나갈 수 있는 옵션들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택시부터 해서 버스나 지하철 등 한국 인프라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사실 노르웨이인인 저로서는 이러한 도시 인프라가 무척이나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노르웨이에도 트램이나 버스 등이 있긴 하지만 노선이 무척이나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친구들이 노르웨이를 방문하기라도 한다면 이런 후진적인 인프라 때문에 늘 차를 몰고 친구를 마중 나가야 합니다. 노르웨이를 방문하는 친구들은 다들 노르웨이는 선진국이자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국가라고 생각하며 잔뜩 기대에 찬 채로 오지만 매번 대중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깔려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에 저는 여간 부끄러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저렴한 비용으로도 어디든 갈 수 있는 대중교통 인프라를 보면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복지 선진국이라고 불려야 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나 한국의 놀라운 점은 그저 놀라운 인프라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저는 노르웨이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인 지하철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한국 지하철에서의 한국인들의 하나 같은 행동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좌석 위에 짐칸처럼 보이는 곳에 자신의 짐을 올려놓은 채로 좌석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도 많았고 고가의 무선 이어폰을 꼽고 비싼 브랜드의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삼성은 한국 브랜드이기에 한국인들은 고가의 삼성 제품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노르웨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일단 노르웨이에서는 삼성 브랜드 같은 고가의 전자제품들 자체를 쉽사리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느 유럽 국가들처럼 아무리 조심한다고 한들 물건을 도둑맞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버스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4인조 강도단에 의해 버스 구석에서 둘러싸여 방강제로 호주머니와 가방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털릴 수 있고 이런 범죄는 대놓고 행해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노르웨이 기차에도 짐칸이 있지만 아무도 이 칸을 사용하지 않죠. 유럽에서는 잠시라도 내 손을 떠난 물건은 내 물건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도둑들이 득실되고 있는데 노르웨이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안전하면 이렇게 대놓고 훔쳐가 달라는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아무도 훔치지 않는 것인지 한국인들의 마치 평생 동안 도둑 한 번 구경해보지 못했다는 듯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본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는 헬리크의 부모님 집에 도착했고 오랜만에 헬리크와 그의 부모님을 본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과 포옹했어요. 그리고 도대체 노르웨이보다 훨씬 가난한 한국에 왜 간 거냐고 물었죠. 그러자 헬리크의 부모님은 20여 년 전 제게 보여주셨던 인자한 미소를 그대로 지으시며 직접 보면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헬리크의 차에 탑승한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사실 노르웨이는 전형적으로 자원 덕분에 부유해진 나라로
기술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기후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노르웨이는 모든 환경이 극단적이죠. 노르웨이는 아름다운 바다와 숲, 도시를 모두 가진 곳이지만 인프라가 부족해서 이 모든 환경을 경험하려면 하루 종일 운전만 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프라가 훌륭해서 산과 바다, 숲, 고즈넉한 전통가옥, 그리고 멋진 고층 빌딩을 반나절 만에 모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낮은 건물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노르웨이에서 살던 제가 한국의 고층 빌딩의 이질감을 느낄 때쯤 고층 빌딩 사이사이에 있는 숲과 불교 사찰, 그리고 장엄한 산들을 경험하며 마음의 평화를 다시 찾았던 경험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렇게 저는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을 경험하고 한국식 바비큐를 선보여주겠다는 헨리크의 말에 다시 헨리크의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확실히 삼겹살은 특별하더군요. 불판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함께 요리를 조리할 수 있어서 뭔가 대화도 더 자주 할 수 있게 되는 느낌이었죠. 또 삼겹살은 어찌나 특별하던지 소고기를 더 선호하는 제게도 한국의 삼겹살 요리는 소고기보다도 훨씬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하던 중 헨리크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은 그는 술을 먹다 말고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하더군요. 저는 도대체 헨리크가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한밤중에 나간다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노르웨이는 유럽치고 치안이 괜찮은 편임에도 역시나 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저는 헨리크를 말리며 지금 제정신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헨리크는 자신이 차를 잘 못 주차해서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주차 공간이 부족한 한국에서는 이게 일상이라 잠시만 나갔다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술을 마셨는데 운전은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리고 한밤중에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전화가 왔는데 사람 무서운 줄도 모르고 나가겠다니 저는 헨리크를 말리다 못해 함께 따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자에 마스크까지 착용한 수상한 한국인 남성은 헨리크에게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헨리크에게 한국어로 뭐라고 말하더니 이내 헨리크에게 차키를 건네받고 헨리크의 차에 탑승했거든요. 저는 남에게 차키를 맡기는 헨리크를 보고 미쳤구나 싶어 말도 안 나왔습니다. 복지 선진국이자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노르웨이지만 아직도 차량 감도가 득실되고 있고 저번 달에는 제 지인도 차량을 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수상한 남성에게 차키를 건네주다니요.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차키를 받은 한국인 남성은 능숙한 솜씨로 헨리크의 차를 뺐고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리 빠져 멍청한 표정을 짓던 저를 본 헨리크는 엄청나게 웃으며 상황을 설명해 주더군요. 야콥,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한국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그가 내게서 나는 술 냄새를 맡더니 자신이 대신 차를 빼주겠다고 하더라. 한국에서는 원래 이래. 저는 노르웨이와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한국이라는 나라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나 다음 날 저는 더욱 경악스러운 일을 겪게 되죠. 발단은 헨리크의 도발이었습니다. 야콥, 넌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줄 알고 있지? 한국과 노르웨이 둘 다 경험해본 나로서는 한국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확신할 수 있어.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하더군요. 노르웨이의 숲들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조국을 욕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헨리크는 저를 가평이라는 곳으로 데려갔는데요. 가평의 산과 조화된 계곡은 정말 미친 풍경을 자랑했고 저는 헨리크의 주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렇게 가평 글램핑장에서 신나게 놀고 밤이 되자 헨리크는 아내가 걱정하니 외박은 무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새벽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엄청나게 두려웠습니다. 밤 운전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물론 시야 확보 문제도 있겠지만 범죄 등의 이유 때문에 노르웨이에서는 그냥 밤에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아무리 돈 많은 선진국인 노르웨이라도 밤중에 강도의 차량 습격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무리 한국이더라도 노르웨이와 크게 다른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두려움에 떠는 저와는 달리 헨리크는 정말 그 누구보다 편안한 표정으로 운전을 하더군요. 그리고 아까 계곡에 가면서 진흙이 다 튀어서 차가 더러워졌다며
세차장까지 들르는 여유를 보여줬는데요. 노르웨이는 인프라가 전무해서 사실상 세차장이 없는 수준인데 반해 한국은 거의 백화점만 한 대형 세차장이 여러 군데 존재하더군요. 하지만 역시나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 대형 세차장에는 건장한 한국인 남성들로 가득했고 멀쩡한 낯을 놔두고 한밤중에 세차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던 저는 그들이 모두 예비범죄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노르웨이에 있는 제 친구는 자신의 집 앞에서 차량을 도난당했는데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 가득한 새벽의 세차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아저씨들은 저희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저희 차량을 강탈하려고 하기는커녕 외국인인 저희가 세차하는 법을 모를 거라 생각하셨는지 한눈에 봐도 무척이나 전문적인 세차 도구들을 가져와서 저희를 도와주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한국인 아저씨들에게 헬리크가 한국에서 20년이나 살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헬리크는 제게 노르웨이어를 사용하며 아저씨들의 호의적인 마음을 무시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세차장의 아저씨들은 점점 더 몰려오기 시작했고 이내 전부 다 헬리크의 차량에 달라붙어 구석구석 꼼꼼히 세차를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차피 곧 더러워질 예정인 바퀴까지 말이에요. 저는 한국인들의 호의에 감탄했습니다. 이건 남에게 관심조차 없는 차가운 노르웨이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 한국의 시민의식 수준은 제가 그렇게나 자부심 있어 하던 노르웨이를 훨씬 능가했거든요. 헬리크가 한국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 저를 보고 비웃던 이유도 바로 한국이 너무나도 안전하고 따뜻한 국가였기 때문인 것이었죠. 또한 한국이 밤에도 엄청나게 안전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밤과 낮을 구분하지 않고 밀도 있는 하루를 살 수 있고 그렇기에 한국인 아저씨들이 새벽임에도 세차 등의 취미 활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리크의 부모님 집에 다시 돌아온 제게 헬리크의 아버지가 말을 거시더군요. 야콥, 이제는 한국에 대해 조금은 이해하게 됐니? 물론 우리도 노르웨이를 사랑하지만 헬리크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었고 나는 우리 가족이 범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단다. 내게 말은 못해주겠다만 우리 가족은 노르웨이에서 여러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겪었고 그러한 사고를 겪으며 나는 돈 많고 복지가 좋은 건 그다지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래서 헬리크를 위해서라도 한국으로 오게 됐고 역시나 한국은 몹시 안전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국가였지.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경제적으로 훨씬 더 발전했지만 사람들의 심성은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만 봐도 이들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어. 노르웨이를 보렴. 노르웨이도 처음부터 잘 살았던 건 아니지만 국가가 점점 잘 살게 되면서 범죄율이 증가하고 사람들도 차갑게 변했거든. 하지만 한국은 아무리 성장해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계속 유지되고 있고 아마 한국인들의 이런 마음은 평생 동안 변하지 않을 거야. 저는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한국에 완전히 반하게 된 저는 배관공 직업을 살려서 한국에서 일해보기로 했죠. 한국은 무척이나 뛰어난 배관 기술을 가진 국가지만 현재 인력난이 심해서 숙련된 한국인 배관공 대신 기술 수준도 조악하고 잔머리만 굴리는 중국계 아마추어 배관공만 남았다고 하는데요. 아마 노르웨이에서 꽤나 숙련된 배관공으로 이름 날렸던 저라면 따뜻한 한국인들을 위해 많은 것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성실히 일하다 보면 어쩌면 헬리크의 아내처럼 예쁜 한국인 아내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국과는 완전히 달랐던 한국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던 노르웨이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